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이 외과를 하고 있고 저는 뭐 정책하고는 직접 관련된 적은 별로 없는데 사회적 관심이 좀 있어서 늘 생각하다가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저는 뭐 원래 수술을 좀 크게 합니다. 이렇게 간도 자르고 담도도 자르고 췌장도 자르고 뭐 토목 건축으로 따지면 뭐 도로 놓고 항만 놓고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작년에 이 주제를 가지고 김인기 교수님한테 편지처럼 써가 보냈습니다. 뭐 그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데 제가 평소에 어떻게 하면 자료를 좀 많이 구할 수 있을까 이 생각했는데 서울에서 학회할 때 보면 서울의 사람들이 자료를 참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어떻게 구하지 하다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좀 발표하면서 저도 드디어 자료에 접근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자료는 전부 제가 찾은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저한테는. 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 자리에서 앉아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에 대해서 의사들이 이렇게 반대하면서 데모를 했는데 그 혹자들은 뭐 기독권을 지키기 위한 어떤 것이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지만 저는 두 가지로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 하면 그 과학자이면서 또 라이센스를 가진 어떤 직업군으로서 권력에 맞설 수 있는 역사적으로 많은 그런 일을 해왔던 뭐 기술자 단체나 뭐 의사 단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뭔가 잘못됐을 때는 기술자나 어떤 직군이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좋은 그 사례였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지역 공공의료가 왜 문제가 있는지 이 중간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의료가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신문에서 보면 미국의 그 대선 주제 1위가 의료 문제입니다. 이제 뭐 미국 대선 주제 1위가 의료 문제고 미국에서 이제 국가 재정이 제일 많이 소비되는 저 분야가 또 의료였는데 제가 그때 20대 때 우리나라도 언젠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지금 그래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재정이 보건복지부 공식적인 발표 자료인데요. 보건복지부가 89.6조로 제일 많이 쓰고 교육, 행정안전부, 국토, 뭐 교토, SOC 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국방부도 뭐 37조로 5위 정도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제 국방부 5위는 방위산업청 예산이 10조 정도로 따로 떨어져 있어서 이 실제로 이제 보면 합치면 이게 국방부가 더 실질적으로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거는 이제 소관별로 따지면 부서별로 이렇게 책임지는 걸로 하면 이런 순위로 되는데 이게 이제 분야별로 뭉치면 사회복지는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의료보험이 70조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교육과 행정이 순위가 바뀌고 4위에 실제로 이제 방위산업이 한 10조 정도 되기 때문에 플러스 되면 4위로 올라오고 중소기업 및 에너지가 5위로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국가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는 김에 국가 재정이라는 것을 뭐 제가 이렇게 직접 참여해 볼 기회도 없었고 뭐 검토해 볼 기회도 없었지만 이게 뭐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런 개정이 딱딱 나눠져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미 딱 이렇게 정해져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회보험 재정이라는 게 국민연금을 포함한 6종 사회보험은 이 국가재정 통계에 같이 들어가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과 노인 장기요양보험 이거는 국가재정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OECD 그 통계로 IMF나 이런 데서 자료를 요청하면 여기에 얼마나 드는지 몰라가지고 우리가 전체 GDP 대비 몇 프로를 건강에 쓰고 있는지 이 자료가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19년 자료인데 이게 이제 2019년 중앙정부 재정 총량이 470조라고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일반재정, 교육재정은 꽤 크더라고요. 115조, 155조. 이게 지방 분권이 되면 뭐 비슷하게 뭐 300조, 300조 이렇게 될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중앙정부가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쓰고 있는 게 69조가 됩니다. 그래서 69조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50조라 그러면 5천만 명에 100만 원씩 1년에 그 의료비를 쓰면 50조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작은 질환들은 돈을 안 써야 이 50조 좀 남는데 그 의료보험 뭐라 그러죠? 커버리지 레이트 그러니까 이제 그 100만 원을 내면 보험공단에서 50만 원을 주면 50% 커버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게 굉장히 좀 약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대략 한 50% 정도 되고 그 사립병원은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국립병원은 55% 정도의 이제 보험 그 커버리지 레이트가 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미국은 보험료는 높지만 커버리지 레이트는 거의 한 95% 이상 됩니다. 그래서 싼 거는 너가 돈으로 해라. 근데 비싼 거는 대부분 다 커버해 줄게. 이런 약속이 국민들과 이제 그 보험공단과 정치인들과 대화가 돼서 합의가 되면 감기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큰 거를 보험을 받겠다. 예를 들어 간이식을 해야 되면 한 2억 정도 드는데 1억 9,500만 원 보험 커버를 받고 뭐 그런 사회적 합의가 우리나라도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다 합하면 693조의 전체 재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 지출 구조를 보면 정부에서 직접 보건 분야에 주는 돈이 있습니다. 대략 그 전부 다 합하면 14조가 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14조가 나옵니다. 이거는 주로 뭐 의료 사업에 직접 예를 들어 시립의료원이나 도립의료원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같은데 아마 돈이 들어간 것 같고 의료 사업을 위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사회복지 분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보건 분야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 의료 급여 환자들에게 또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게 한 10조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공단은 예산은 저희가 내는 보험료죠. 이게 다 합치면 69조인데 사실 여기에는 10조가 빠진 겁니다. 10조가 정부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주는 돈이 10조 들어가서 전체적으로는 79조, 약 80조. 이걸 다 합치면 이 보건 지출에만 92조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전체 693조 중에 92조가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의료에 이제 공식적으로 쓰는 돈은 13.4%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성형수술, 뭐 한약, 그 다음에 보험 안 되는 여러 가지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또 화상 이런 것도 보험 안 되는 게 많아서 아마 그걸 다 합치면 한 20%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의료에 국가 재정 전체 한 20% 정도까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GDP 대비 경상 의료비 추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2010년부터 10년 자료를 보면 5.9%에서 계속 커가지고 현재 한 8% 정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커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OECD 평균이 8.8이고 미국이 17%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이제 GDP 대비는 8% 정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일본, 프랑스보다는 지금 민간 부문의 그 의료 소비 전부 다 합하고 국가의 의료 소비를 합해도
8%니까 딴 데 비해서 좀 적다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공공의료를 좀 확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민간은 뭐 돈 자기 건강을 위해서 충분히 쓸 거니까 그 의료 소외 지역에 이게 공적 자금을 재정을 투입해도 좋겠다. 이 재정은 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교육부 예산이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이제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료는 이제 공공시도별 공공의료기관 의사 인력 현황입니다. 이게 이제 뭐 서울에는 뭐 3천 몇백 명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인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전국에 11,000명. 이거는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계명대나 영대 다 빼고 파티마도 빼고 경북대가 공공이니까 이때 공공이라는 것은 이제 정부 자금이 투입되는 의료기관에 이제 일하는 사람이 서울 3천, 경기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대구는 818명 이렇게 돼 있고요. 부산도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쭉 보면 경상북도 좀 적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반이 14명. 여기 보면 인턴 레지던트가 0명이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0명인 데가 있는데 몇 개 안 되고 경기도도 레지던트는 많죠. 인턴은 없고 인턴과 레지던트가 하나도 없는 데가 경북입니다. 이 말은 레지던트 트레이닝하는 병원이 한 군데도 없다는 말입니다. 공적인 기관에는. 그러면 이제 없는데 세종은 뭐냐? 세종은 금방 만들어져서 공공병원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충남대 병원으로. 울산도 사실 조금 취약해서 아마 그게 울산시장 선거에서 공약이 됐는데 산재 모 병원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도 공공은 조금 취약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적 병원이 워낙 많고 해서 여기는 그 문제가 되지 않는데 경상북도에는 공공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도립의료원인데 도립의료원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진주의료원이 없어져도 그 의료 체계에 어떤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미미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별 공공의료기관, 그러니까 공공의료기관이라면 뭐 경북대학병원이나 칠곡 경북대병원이나 서울대, 분당 서울대 이런 병원을 말하는데 여기에 이제 기관 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대구에는 광역 이상이라고 해서 아마 대학병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삼덕동, 칠곡 2개. 또 서울에는 보면 서울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경북에는 역시 하나도 없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의료 취약 면적은 가장 넓은데 광역 이상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전부 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세종은 뭐 지금 만들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됐고, 그래서 경북이 뭐 전남, 전북보다도 훨씬 더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걸 실제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공공의료기관 병상도 뭐 대부분은 평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세종은 뭐 병원이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없는 게 당연하고 여기도 병상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뭐 이 자료도 우리나라 통계청은 거짓말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뭐 하나도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지나가는 그 재미로 서울 경기 지역의 이 사람들이 전체 보험료 중에 몇 프로를 내고 있느냐를 보니까 많더라고요. 50.7%를 냅니다. 전국 그 보험료에.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부자가 많고 월급이 많으니까 당연히 월급 대비해서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많아지는데 이 사람들이 서울 경기 지역에서 이제 전체 진료비를 얼마나 쓰고 있느냐? 39.7%를 씁니다. 많이 내서 적게 쓰는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한데 뭐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사회의료보험을 채택했고 또 소득 누진적인 효과가 있고 강제보험이고 준조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설사 우리가 많이 내고 적게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큰 뭐 지금의 의료보험에는 취지에는 부합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의료 산업의 현황을 제가 좀 나타내기 위해서 했는데, 의료 산업 업체 수가 2004년도에는 한 5천 개에서 쭉 올라가서 지금 한 15,000개 정도에 한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3배 정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 주변에도 대구에도 굉장히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수입해서 쓰던 걸 지금은 계속 바꿔서 이제 하고 있고, 의료기기 우리나라에서 총 생산액이 대략 7조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1조에서 시작해서 7조까지 올라갔으니까 생산량이 많이 커졌죠.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기의 수출, 수입, 무역 적자는 수지가 어떻게 되느냐면, 요 마지막 걸 보면 요건 전체 생산량입니다. 요거는 수출이고, 그 다음에 요 그 좀 진한 그린 컬러는 수입입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의료기기를 만들어 가지고 수출하는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수입과 수출이 좀 그 간격이 좀 작아지고 있는 그런 현 상태인데, 이게 계속 발전을 하면 엄청 커지겠죠. 이제 8조 정도의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수출하고 수입한 전체 량은 그 정도 8조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약품인데요. 이게 이제 시장 규모를 보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요 노란색이 수출액입니다. 수출액. 그 다음에 요 뒤에 요게 수입액입니다. 요 중간에는 이거는 원료 수입, 이거는 원료 수출인데, 원료 완제품, 원료 완제품 이렇습니다. 원료의 수출, 원료의 완제품의 수출, 원료의 수입, 완제품의 수입인데, 현재 제약은 수출보다는 수입이 훨씬 많습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아주 이센셜한 약은 아직도 많이 그 미국이나 유럽,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많이 해온다는 뜻이고, 또 뭐 고무적인 것은 우리가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이렇게 점차 늘어서 상당히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늘어가는데, 예를 들면 유한양행이나 뭐 녹십자나 한미약품 이런 데서 그 신약을 후보군들을 발굴해서 이걸 이제 신약 판권을 미국에 넘기거나 이런 수출한 사례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그 삼성 바이오로직이나 또 회사 이름이 뭐죠? 그런 회사들이 엄청난 그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그 생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출량이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건 우리나라 이야기고, 이 전 세계에 여기 이제 5조입니다. 5조고 전 세계의 의약품 시장 규모는 이게 천인데 천조입니다. 전 세계에 그러니까 한 200배의 우리나라 시장에 200배의 세계 시장이 있다는 것이고,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여기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유럽이고, 이게 남미인데, 뭐 이 전 세계 이 천조 원 되는 그 시장에 대부분 주를 차지하는 주요한 플레이어는 뭐 1등이 미국입니다. 2등은 독일일 것 같고요. 3등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본. 우리나라는 이제 막 시작해서 이 시장을 이렇게 장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좋게 생각하는 거는 뭐 미국에서 만든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미국,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한꺼번에 다 팔립니다. 이게 텔레비전이 팔리듯이. 그래서 좋은 것만 만들어내면 이 시장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의료가 의료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약간의 데이터를 제가 좀 보여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작년에 공공의료 때문에 이제 데모도 하고 반대도 하고 그랬는데,
그 안에 대해서 대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제가 뭐 교수의 의장도 하고 그래서 이 대안 없이 반대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안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대안이 이제 지역의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서 국립의과대학을 설립한다. 이게 대안입니다. 근데 그러면 정부의 안이 공공보건의료대학과 국립의과대학은 어떻게 다른가? 그거는 국립의과대학이라고 하면 경북대학교나 또는 경상의과대학, 경상대학이나 이런 보통의 우리가 보는 의과대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학금도 줄 필요 없고 스스로 이렇게 학생들이 와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보통 의과대학을 하나 더 만든다는 것인데 이제 이런 것을 의료 소외 지역인 경북, 전남, 전북에 의과대학을 하나 만들고 이건 교육부 소속입니다. 그 다음에 상급 종합병원은 이제 따로 법인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인데 이게 대학병원이죠. 의과대학은 교육부 소속이고 상급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에서 돈을 냅니다. 돈을 한 3분의 1 정도 내고 지자체가 내고 또 그 모 병원이 될 그 법인이 또 돈을 기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칠곡 경북대 병원을 만들 때 정부가 3분의 1을 냈고 나머지 3분의 1을 경북대학 병원이 돈을 빌려서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 모 병원이 돈을 내고 그 3분의 1 정도를 이제 정부가 내고 그다음에 의과대학은 반드시 이제 교육부가 다 내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 의료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상급 종합병원만으로는 흑자를 보기가 힘듭니다. 적자를 계속 보게 되는데 의과대학은 교육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계속 월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급 종합병원을 의료 소외 지역에 설립을 해도 여기서 인건비를 감당을 하기 때문에 적자 압박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도립의료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적자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적자를 피하려고 하면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환자한테 돈을 많이 갖다 붙이는 겁니다. CT를 일주일에 한 번 찍을 걸 두 번 찍는다든지 뭐 여러 번 그런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안동병원 같은 경우에도 돈은 벌고 있지만 돈 되는 것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는 좀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국립의대를 이렇게 보면 서울대가 이제 1946년 경북대가 1952년인데 사실은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지만 다시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쭉 이렇게 오면서 보면 부산이 1955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역별로 다 하나씩인데 PK 지역에 부산 경남 지역에 한 개 더 만들어집니다. 이게 경상국립대학병원입니다. 이때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인데 우리 선배들이 여기 교수로 간다고 조아락하면서 갔던 선배들이 아직도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진주 경상대학은 진주는 인구 30만인데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좀 광역 지자체에 한 개씩만 해야 되는데 여기 두 개가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부 재정이 많이 들어갔다. 그 이후에 충북대학교, 강원대학교, 제주대학교. 근데 제 아는 왜 그 부산 경남에는 한 개씩 두 개를 주느냐? 그럼 대구 경북에도 대구에 하나 줬으니까 경북 북부에 하나 달라. 이건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전북도 이제 광주죠. 전북도 전남 남부 지역에 하나 더 달라. 경상대처럼 또 전남도 전북도 이제 서해안 쪽에 하나 더 달라. 이렇게 그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요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델이 된 게 의료 소외 지역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재정을 투입한 모델이 경상국립대학입니다. 이걸 투입함으로써 PK 지역의 의료를 거의 다 해결했습니다. 그 의료 소외 지역이라는 게 부산 경남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공의료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뭐 다 이렇게 인식하겠지만 민간 병원 중심으로 이제 의료를 하면 시장 논리 때문에 돈을 자꾸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 돈 되는 것 고위험 저수익에는 의사도 뽑지도 않고 투자도 안 합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돈이 안 되는 큰 병들은 경북에 있는 사람들은 뭐 대구 오든지 서울 가든지 그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부의 정책 위반자들이 잘 모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의료 소외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공의료는 수준이 옛날에 도립의료원 정도로는 만족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거기 도립의료원 여러 개를 만들어 줘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일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최소한 경상북도 북부는 경북대학교 정도 되는 병원 하나 달라, 이런 뜻입니다. 부산 경남에는 경상대학교 같은 대학 하나 집어넣어 달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 같이 상급 종합병원의 최고 수준의 의료를 요구한다. 근데 이 요구가 그 터무니없는 것인가? 저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계약에 의한 어떤 합의에 의한 그 강제보험이지만 합의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 국가가 제공하는 좋은 의료기관 하나도 없이 강제로 의료보험 가입하라 그러면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형평성에서도 말이 안 되고 계약관계에서도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그 시설 하나도 없이 뭐 서비스 제공하겠다고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그러니까 이 의료보험을 강제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거의 사기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공공의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현 정부가 이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제시했는데, 그 문제점은 이 보건의료대학은 병원은 만들지 않습니다. 의과대학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의사들을 정부가 필요할 때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 장학금을 줘서.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보건의료대학으로서는 의료 소외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장학금과 의무 조항으로는 양질의 전문의가 그 지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 경험에는 경상대학의 진주의 의과대학을 만듦으로써 우리 경북대 선배들이 졸업하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좋다 하고 거기 갔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안동에 또는 상주에 병원을 만들어서 가라 그러면 잘 안 갑니다. 그러나 의과대학을 만들어서 치료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자기 그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가지 마라 해도 갑니다. 거기 의사들은 정신하고 달라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사람과 연구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평생 거기 붙어서 안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자발성을 살리지를 못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공공보건의료대학의 기초교수 연구진도 모자라지만 실습을 위한 병원이 없으니까 안 중에 어떤 안이 있느냐면, 실습병원 그 도립의료원의 의사를 겸직 교수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꾸로 교수를 받아들여서 겸직으로 병원에 보내면 그건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거지만, 그 거꾸로 이제 밖에 있는 의사를 교수로 겸직으로 들어오게, 그 인력을 위한 안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복지부 업무에 이제 적합한 의료직 공무원은,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만들 게 아니고 적정 보수와 근무 환경 개선해주면 무슨 경이죠? 정의경인가? 정은경처럼 그 업무에 종사할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겠고, 통제 위주의 그 의료만으로는 자율성과 효율성이 해치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에 있는 김형동 의원 안도 민주당 안과 동일합니다. 그 안이 병원은 안 만들고 대학만 만들어서 의사를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내서 이게 의사들이 안 하려고 하는 예방의학이나 이런 데 이제 보내겠다는 말인데 절대로 안 갑니다. 좋은 시설과 좋은 병원을 만들어줘야만 교수들이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 그리고 맨 마찬가지로 김영동 의원도 그 안이 교수 임상 교수 요원을 도립의료원 스필려오기로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도립의료원에 외과 의사가 한 명인가 두 명밖에 없는데 그 다 빌려올 수도 없고요. 경북대학의 의과대학에 외과 교수만 50명 정도 있습니다. 50명 정도가 들어가야 밤낮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병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두 명 넣어가지고는 외과라는 게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내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안이 기존의 경북대학이나 경상대학이나 부산대학과 비슷한 국립의과대학과 대학병원 법인을 설립한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은 의료 소유자 의사가 모인다. 이제 진주에 모였듯이 안동에도 모일 것이다. 그럼 거기 병원이 만들어지면 지역 고용을 창출하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가 올라가면 의사들을 한 100% 올라가면 의사들은 한 1% 올라갑니다. 나머지는 고용을 합니다. 그 간호사들과 의료기사들을 고용하기 때문에 지역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고 지역 산업 발전에 의료 바이오 산업이나 뭐 의료 기기 산업 이런 것이 이제 아주 발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제 생각인데 이게 뭐 국립의과대학을 만드는데 예를 들면 경북대학에 의사들이 이제 의사 단체가 반대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경북대학 의과대학에 120명의 학생 티오가 있는데 40명 띄주면 상주에 의과대학을 만들어주겠다. 상주는 안동은 의과대학을 가지고 싶어 하고 또 경북대학은 의과대학을 2개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제 그 부산에 부산대와 경상대가 있는 것처럼 경북대학에 대구 의과대학도 있고 경북대학에 상주 의과대학이 있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학교 세력이 커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대구에 있는 TO를 한 40개 정도 지정만 해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붙이면 경북대학은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전남대도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북대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입학정은 한 50명씩 해서 기존에 경북대나 서울대나 전남대 TO를 띄가면 절대 의사단체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병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직장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단체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입학자가 똑같고 법률은 김영동 안처럼 법률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현행 국립대학 설치법 하에서 단과대학 하나 만들면 됩니다. 이건 대학 자율입니다. 법이 필요 없습니다. 입법 과정이 필요 없고요. 재원은 의과대학 설립은 교육부에서 나옵니다. 반드시 교육부에서 나와야 되고 국립대학에서 이제 교육부 재정 확대로 조정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학생 인구 수가 줄어들어서 폐과하는 데 TO가 남으면 이쪽으로 교수 TO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고 대학병원 법인은 예를 들어 경북대학교를 보면 경북대학교 법인 하나 안에 삼북동과 칠곡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주에 하나 만든다면 경북대학교가 이제 또 돈을 빌려가지고 3분의 2 정도를 내고 지자체도 좀 내고 그다음에 교육부도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경북대학이 그렇게 할 의도가 있느냐? 의도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경상북도 북부에 있는 환자들이 지금 서울로 다 가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경북대학 병원도 북부에 병원을 짓는다는 것은 아주 핵심적인 걸로 생각하는데 그냥은 못 들어간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소대를 계속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의과대학이 들어오면 교수 월급이 정부에서 나오고 병원을 하나 투자할 만하다. 그러면 할 수 있겠다. 이런 근데 저는 전남대학이나 전북대학도 맨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면 이제 의료 소외 지역에 최상의 공공 의료를 제공할 수 있고 의료원 양성을 통해서 거기에 뭐 붙박이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의사들을 절대 안 나옵니다. 그분들은. 근데 나와도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 TO가 적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안동 같은 데는 이제 바이오 의료 산업하고 그 연구진과 결합이 되겠죠. 그다음에 고용 창출하고 특히나 이제 지역 소멸 위험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국내 사례는 어떠냐 하면 경상대학이 지역 의료 소외 지역에 하나 만들어짐으로써 그 지역 일대를 거의 다 해결했죠. 근데 지금 경상대학이 부산의과대학보다 학문적으로 못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뛰어납니다. 이제 여기 하나의 국내 사례고 연세원조의과대학은 사립입니다. 근데 한 대학에 2개의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연세대 의과대학과 연세원조의과대학이 이렇게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국립대 하나가 여러 개의 의과대학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분명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위법이지 않습니다. 이게 단과대학 하나 만드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대학에 동일한 과를 2개는 못 만들지만 동일한 과는 대학은 2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외국은 어떠냐 하면 제가 이제 휴스턴의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리서치 펠로를 2년간 했었는데 텍사스 시스템을 보면 휴스턴, 오스틴, 뭐 달라스, 샌안토니오, 갤비스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대학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서로 경쟁하고 다 이게
그 탑 레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죠. LA에 있는 그 UCSF, UC 버클리, UC 얼바인 메디컬 칼리지가 다 독립적이지만 다 이제 서로 경쟁하면서 세계적인 탑 병원들입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에 상주에 뭐 경북대 의과대학을 만든다면 굉장히 독립성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저희 경북대학이 서울대하고 경쟁하듯이 거기가 본원하고 경쟁해서 마치 경상대학 의과대학이 의과대학 병원이 부산의대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듯이 그걸 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일했었던 MD 앤더슨 암센터인데 뭐 어마어마한 이게 전부 다 그 병원입니다. 이게 MD 앤더슨 암센터고 이 MD 앤더슨 암센터가 최근에 리서치 빌딩도 이렇게 또 만들었고 이거는 제 메이 캔서 센터라고 해서 MD 앤더슨 암센터가 샌안토니오에 또 브랜치를 내었습니다. 맨 대학병원으로 되고 UT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그 제가 있을 때는 없었는데 베프티스트 MD 앤더슨 암센터라고 해서 플로리다에 또 하나의 그 UT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병원 하나 또 UT 시스템은 아니지만 브랜치 병원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은 한 주 안에 여러 개의 독립적인 대학병원을 만들어서 서로 경쟁하는 것으로 해서 의료 소외 문제를 해결하는데 경상북도나 전남도 이 공공의료라고 하면 뭐 다시 말하면 국립을 의미하거든요. 국립의과대학을 여러 개 만들어서 경상대학교 병원이 그 지역에 30만 인구와 그 주변 지역의 100만 인구를 다 이렇게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경북이나 전남도 이런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의과대학 만드는데 한 2천억, 병원 만드는데 한 6천억 해서 한 지역에 1조 하면 다 만들어내는데 한 3조, 4조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요즘은 정부 방침이 경북대학이 브랜치를 만든다면 경북대학이 3분의 1을 내야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하는 거는 한 5천억 안에서 다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